안녕하세요. 류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전기기기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동기발전기의 동기 리액턴스가 증가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동기 리액턴스는 XS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전류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오메 법칙을 생각을 해봐도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 분의 기전력이라던가 발전기에서 이게 유도되는 기전력이라던가 이런 게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동기 임피던스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도 감소하게 되겠죠. 단락 전류가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요? 동기 임피던스 자체가 저항 성분 플러스 J XS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XS가 커지게 되면 임피던스 자체도 커지게 되고 전류는 낮아지게 된다. 이런 결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기를 공부할 때 기기와 전기 이론 파트, 전기 이론의 자기학과 회로 이론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 파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게 되면 기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가 전기 이론, 회로 이론, 전기 자기학에서 배웠던 오메 법칙이라던가 패러데이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오메 법칙을 잘 떠올리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오메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회로에 있는 전류, 전기를 가지고 전류와 전압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다른 저항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이쪽 1차 측이야 2차 측이야 이런 걸 나누지 않고 하게 되면 좀 복잡하게 되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1차 측 모아놓고 오메 법칙, 패러데이 법칙 사용해도 되고 2차 측 모아놓고 KCL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메 법칙으로 1번은 풀리게 되는 거겠고요. 자, 감소한다 맞게 되겠죠. 최대 출력이 감소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류값이 낮아지니까 출력 또한 낮아지게 되겠죠. 자, 철선이 감소하고 효율이 높아진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기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 동기 리액턴스가 증가하게 되면, 동기 임피던스가 증가하게 되면 단락비가 어떻게 되죠? 단락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되죠. 자, 낮아지게 되면은 이건 뭐라 할 수 있어요? 동기계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동기계는 철의 양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감소됐다기보다는 철의 양이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철손이 어떻게 돼요? 철손이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내게 되고 손해가 낮아지니까 손실이 낮아지니까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손이 감소하고 효율이 높아진다도 맞게 되겠죠. 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고 3번은 아무래도 기기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부하 변화에 따른 단자 전압 변동이 감소한다. 자, 말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 부하가 변화한다라는 소리죠. 자, 부하가 변화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전기 이론 시간에 배웠죠. 전기 이론 시간에 부하 각에 의해서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 각도가 차이가 나고 그 각도가 뭐라고 했어요? 역률이라고 했잖아요. 역률. 그러면 그 역률은 단자 전압의 변동이 감소한다라고 이거는 지금 제가 착각했네요. 이건 부하 변화에 따른 역률 변화가 아니라 단자 전압의 변동이니까 어떤 걸로 써야 돼요? 단자 전압 V는 E 마이너스 IA 여기 ZA라고 쓸까요? RA라고 써야 되지만 RA라고 써도 되지만 ZA라고 쓰고 여기를 RA 플러스 JXS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 A라고 쓰지 말고 S라고 쓰겠습니다. S.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동기 리액턴스가 증가한대요. 자, 요게 증가했어요.
그럼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요거의 곱 또한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죠. 자, 이 곱이 커지니까 변동률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증가한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압이니까 전류값이 올라가게 되면 얘 값은 어떻게 돼요? 얘 값도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큰 값 곱하기 큰 값이니까 큰 값이 나오겠죠. 반대로 이 전류값이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얘 값이 커지게 되니까 곱했을 때 큰 값이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변동률은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부하 변화에 따른 역률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부하가 변하게 되면 부하각이 변하게 되고 그 부하각에 의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즉 각도가 생기게 되고 그 각도에 의해서 역률이 생기죠. 그 역률이 그럼 부하 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률 얘기는 제가 착각을 한 거니까 넘어가시고 부하 변화에 따른 단자 전압 변동이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전기자 저항이 0.5ohm인 분권 직류 전동기가 단자 전압 220V, 전기자 전류 20A, 토크 T0로 운전 중이다. 동일한 단자 전압에서 전기자 전류가 40A로 증가했을 때 토크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분권 직류 전동기라는 걸 알았고 뭘 구하래요? 토크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토크. 여기 토크 제로라고 나왔으니까 토크 제로라고 할까요? 자, 토크 제로는 뭔가요? 기계 상수 K 곱하기 파이 그리고 I, A가 되겠죠. 자, K 파이 IA. 자, 전기자 전류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기계 상수는 기계를 바꿨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일정하겠죠. 무조건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자속은 일정하다. 단 자속은 일정하다 했으니까 이 친구도 일정한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전기자 전류만 몇에서 몇으로 바뀐 거예요? 20에서 40 암페어로 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몇 배 증가한 거예요? 2배 증가했다. 그러면 T0 값도 어떻게 돼요? 2배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T0 변화한 값을 T0가 아니라 T0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T0 프라임이 T0에 비해 몇 배 큰 거예요? 2배가 큰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공식만 알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자, 3번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동기발전기는 주로 회전 계자형이 사용된다. 자, 동기발전기의 특징으로 우리가 많이 암기했었죠? 자, 1번 맞는 거고요.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크게 하면 안정도가 높아진다. 요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3번 동기전동기가 무부하로 운전되면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이제 3번을 딱 봤는데 이제 다 사용된다, 높아진다, 뭐 변한다 라고 하는데 3번만 부정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3번을 이제 이렇게 주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3번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왜 이상한지를 봐야 되겠죠. 자, 동기전동기가 무부하로 운전되면 이거 뭐예요? 동기조산기 아닌가요? 자, 동기전동기가 무부하로 운전되면 동기조산기잖아요. 자, 역률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기기가 뭐예요? 조산기가 되겠죠? 조산기. 조산기 안에 뭐가 있는데요? 뭐 진상용, 콘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전기 쪽 공무원을 할 때는 설비 파트를 안 배우시죠? 자, 이 설비에서는 이 조산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나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하고 세 번 공부해서 조산기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기기에서만 딱 배우다 보니까 조산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질 수도 있어요. 자, 조산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동기전동기가 무부하로 운전될 때 조산기가 된다. 동기조산기가 된다. 그리고 조산기는 뭘 조정한다? 역률을 조정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전기 이론 시간에 어떻게 진상용 콘덴서가 어떻게 역률을 조정하는지 말씀드렸었죠? 자, 그거 떠올리시면서 문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3번이 1번이랑 동기로 같은 맥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4번을 제가 착각했는데요. 자, 동기전동기의 역률은 계좌 전류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하에 따라 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부하가 바뀌면 뭐가 변해요? 부하각이 변하게 되겠고, 부하각이 변하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변하죠. 그 위상차로 인해 생긴 각도가 뭐라 했어요? 역률이라고 했죠. 전압과 전류의 각도, 그게 역률이다. 그럼 부하에 따라 역률은 당연히 바뀔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4번 같은 경우에도 기계로 이렇게 나왔지만, 기기 파트로 나왔지만 전기 이론에서 뭐 전동기라는 말을 제외하고 그냥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는 문제고, 전기 이론 파트라고 해도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건선비가 A, N2분의 N1인 단상변압기 세대를 Y델타 결선할 때 성간 전압의 B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지금 Y델타 결선이라는 건 뭐예요? 1차는 Y 결선으로 되어 있고 2차는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지금 전압의 B라고 하니까 Y 결선할 때, 델타 결선일 때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면 좋겠죠. 자, Y 결선일 때는 어때요? 성간 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죠. 자, 델타 결선은요? 성간 전압이 상전압과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전류는 서로 정반대니까 전류는 정리하지 않고 전압만 이렇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성간 전압의 B니까 V2와 V1은 뭐예요? 선간 전압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선간 전압. 그런데 건선비가 나오면 전류는 뭐라 했어요? 상전압이라 했죠? 그러면 상전압으로 B를 만든 다음에 성간전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다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상전압으로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2차 둘 다 상전압으로 바꿔줄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상전압을 여기는 지금 성간전압을 V1이라고 했으니까 V1 프라임을 상전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2 프라임이 상전압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을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이랑 같으므로 얘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V1 프라임을, 이게 상전압이잖아요, VP.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3배를 곱해줘야지 V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요? V1 프라임으로 바꾸려면 넘어가서 루트 3 해주면 되겠죠. 루트 3.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V1 루트 3분의 V1이 되겠고, 자, V2는요 그냥 V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건선비 A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이 넘어가게 돼서 V2분의 V1은 루트 3분의 A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 Y와 델타의 이제 전압, 성간전압과 상전압을 이제 특성을 잘 알고 있느냐? 이것도 있겠지만, 자, 이 상전압의 이 건선비가 A라고 나왔을 때 이게 성간전압인지 상전압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 친절하게 성간전압이라고 나왔고, 그럼 우리가 사실 그냥 좀만 더 생각을 해봐도 어차피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V2분의 V1이 A라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보기에 없기 때문에. 보기에 다 루트 3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보다 루트 3 요거 지금 상전압을 성간전압으로 바꾸고 이런 식을 유도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풀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 보기 4번에 T는 없는 건데 실수로 오타가 나왔네요. 자, 정답과는 무관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중 유도전동기의 원리에 의해 기동 토크를 발생시켜 동기 속도 부근까지 가속하는 기동법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동기전동기는 특징이 뭐였어요?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기동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특수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외운 게 이제 원동기 기동법, 뭐예요? 타기동법, 그 다음에 제동건성기동법, 뭐 자기동법,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 기동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동법이라고 하니까 뭐 답이 세 개인가요? 아니죠. 자, 지금 유도전동기의 원리에 의해 기동 토크를 발생시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원동기 기동법은 타기동법으로서 다른 원동기를 가지고 와서 그 녀석을 기동시켜서 전달해줘서 기동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원리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원리를 사용했다기보다는 그냥 유도전동기를 사용해서 라는 말이 나오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파수 제어법은 주파수, 말 그대로 주파수를 제어하게 돼서 작동을 시키는 거니까 유도전동기의 원리랑은 거리가 멀게 됩니다. 자, 제동건선은요, 농형 유도전동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킨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저항기동법은 뭐예요? 유도전동기 기동법이 되겠죠. 이것은 유도전동기 기동법이 될 것이고 2번과 3번, 4번은 뭐다? 동기전동기 기동법인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유도전동기의 원리라고 했으니까 원리, 농형 유도전동기의 원리를 사용한 제동건선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제동건선 기동법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로 많이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번 그림과 같은 반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전압 VS가 루트 2 100파이 사인 120파이 T 볼트이고 부하 저항이 R 이 15밀 때 부하 전류 I0의 평균값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단 다이오드는 이상적으로 동작하며 부하 인덕턴스 L은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 제가 이론 시간에 잠시 설명은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이 기기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는 게 문제를 풀 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특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실은 이거 두 개, 요 친구랑 요 친구 무시하고 R만의 회로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답은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쉬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고 단 L이 이제 부하 인덕턴스 L이 매우 크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조금 좀 다른 문제인가 하고 헷갈리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부하 인덕턴스 L은 매우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전류가 전압에 비해서 어떻다? 많이 느리다, 지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이오드가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반파 다이오드는 뭐 다이오드 하나만 껴주면 될 텐데 이 녀석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친구는 한류 다이오드라고 해서요, 느려진 전류를 좀 빨라지게 바꿔줍니다. 빨라지게. 자, 우리가 직류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왜냐면 이거 정류기잖아요. 정류기. 반파 정류 회로. 즉 뭐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녀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면 이 직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직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직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예요. 자, 반파 정류 회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좀 이상하니까. 아이고. 자,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다이오드로 인해서 너 못 들어가. 넌 못 들어가니까 없앨게 하고 없애준 게 반파 정류 회로가 되겠죠? 자,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이거 직류긴 해도 뭐랄까 조금 이상하죠? 자, 직류의 특징은 맞는데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맞긴 한데 이 친구 여기 기기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여기서 꺼졌다가 쭉 꺼졌다가 다시 켜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겠죠. 뭐 노이즈도 발생할 수도 있고 기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껐다 켰다 하니까 기기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바로 L을 껴줘 가지고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요. 자, 이거는 지금 요거와 지금 아까 요거랑은 지금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요건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완만하게 바꿔줍니다. 파형을. 자, 이렇게 파형을 바꿔주는데, 자, 직류는요,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랑 무시해서 R만의 회로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상차가 없으므로 이 친구 R만의 회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얘를 껴줬으므로 뭐가 생긴 거예요? 위상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죠. 위상차가 크게 발생하니까 직류야? 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껴줬다? 전류를 빠르게 해주는 이 친구를 껴준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느리게 해주는 거, 이 친구가 빠르게 해주는 거 서로 어떻게 돼요? 상쇄돼서 위상차가 거의 안 나는 직류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더 생기죠. 얘 느리게 해주고 얘 빨라지게 해주는데 그럼 둘 다 상쇄돼서 없어질 거면 둘을 왜 껴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나오는 게 뭐다? 요 파형이에요. 이 파형은 누가 만들어줘요? 이 친구가 만들어줘요. 그것도 매우 큰 L이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왜 매우 큰 L이 이걸 만들어주냐? 패러데이 법칙을 떠올리시면 돼요. 제 패러데이 법칙이 인덕턴스 dt분의 di가 되죠? 자, 매우 큰 뭐가 생겨요? 인덕턴스가 생기니까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매우 큰 역기 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역기 전력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 이 친구가 내려갈 때 방향이 이쪽으로 가죠. 그럼 역기 전력은 어느 방향으로 가요?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요. 그럼 파형을 합쳤을 때 어떤 모양이 돼요? 얘가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오게 막네? 그러니까 완만한 형태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못 내려오게 막으니까 완만한 형태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는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또 위로 못 올라가게 막아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만하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걸 누가 만들어준다? 바로 인덕턴스가 만들어준다. 어떤 원리로요? 패러데이의 법칙으로, 역기전력의 법칙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기의 전류, 전기, 전류, 전압의 뭐라 해요? 관성이라고 불러요. 전기의 관성 법칙이다 라고 부릅니다. 관성이 뭐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다가 버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앞으로 이렇게 쏠리죠. 버스는 멈췄고, 즉 우리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버스는 멈췄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관성이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전기의 관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전류는 내려가고 있지만 못 가게 막네? 이거 관성과 비슷하다. 그래서 관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관성, 전류, 전기의 관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요. 자, 물론 요거는 이제 좀 이 다이오드, 정류 다이오드만 설명을 해서 요거를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이기도 하고 전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거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아니죠.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요? 바로 인덕턴스 나왔네? 한류 다이오드 나왔네? 서로 얘 느려지고 빨라지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네? 그럼 뭐예요? 그냥 R만의 회로가 되겠다. R만의 회로에서 부하전류 I0의 평균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친구가 실효값이라고 하면, 실효값을 주어졌다고 하면 파이 루트 2를 곱해주면 되는데 최대값 나왔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최대값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파이 분의 루트 2 100 파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약분 돼서 몇 나와요? 평균 지금 뭐 구한 거예요? 평균 전압이 100분의 루트 2다
라고 구해줬었죠. 자, 그러면 부하 전류의 평균값이니까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저항, 여기 10옴이라고 돼 있죠? 10옴만 넣어주면 돼요. 옴의 법칙 이용한 거죠. 옴의 법칙 이용하니까 10 루트 2가 평균 전류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 딱 보니까 몇 번이에요? 자,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2번도 지금 10 지금 루트 2분의 10인데 요거는 보기가 다를 거예요. 네, 잘못 나왔네요. 자, 그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공무원 공개 문제다 보니까 보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나왔는데 결론은 답은 3번이니까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그림의 가와 나의 영역에 적합한 타여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프가 두 개나 나왔네요. 힌트를 두 개나 주고 있는 거와 다름이 없죠. 자, 토크와 출력이 나왔는데 자, 여기 지금 가의 부분은 뭐예요? 토크가 일정하다. 자, 나는요? 출력이 일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크가 일정하면 정토크 제어법이라고 해서 뭐 전압 제어법, 뭐 전기제 전압 제어법 이렇게 돼 가지고 뭐예요? 네. 지금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자, 나에서 출력 정출력 제어법은 뭐예요? 계자 제어법이 되겠죠.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영역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는 아무래도 이 토크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토크만. 이 문제는 조금 힌트를 더 많이 줬다. 좀 더 친절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크만 나왔을 때도 이 나에서 여기가 출력이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자, 지금 각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속도에는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 토크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죠. 토크는 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출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네, N, T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토크 낮아지고 출력 올라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출력은 일정하게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일정하겠구나 라는 그래프도 우리가 이 토크 그래프만 보고 알 수가 있었어야 됐죠? 그래서 그랬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친절하게도 그래프가 하나 더 나왔다.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림과 같은 구동회로와 상역기전력, 상전료를 갖는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7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를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8번을 딱 보자마자 그림도 두 개가 되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그림 우리가 그래도 봤던 그림이잖아요. 뭐예요? 브러쉬, 리스, 브러쉬 리스 전동기가 되겠죠. 자, 브러쉬 리스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홀 센서라고 불리는 위치를 계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정도만 알고 이 그래프도 딱 한번 보면 이 친구 보니까 정류파랑 비슷하네요? 정류파랑 비슷한가요? 아니죠. 우리 전기자기학 시간에서 전기자기학 회로 이론 시간에서 이런 파형 뭐라 했어요? 구형파죠, 오히려. 이제 정류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고 구형파는 이렇게 네모의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비슷해요? 위에랑 비슷해요? 파형이. 이렇게 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했다고 해서 정류파가 아니라 이렇게 네모니까 구형파가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 파형은 정류파가 아니라 구형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류파가 아니라 정연파죠, 정연파. 정연파가 되겠죠. 사인파가 되겠다. 자, 그리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계좌형 구조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브러쉬리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영구 자석을 사용하죠. 자, 그럼 영구 자석을 사용하니까 회전 계좌가 돌아가는 형태가 좀 더 유리하겠다. 왜냐? 자석이 계좌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석은 계좌니까 단단한 자석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래도 회전 계좌형이 편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회전자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 제가 홀센서로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공극 자속이 정연파 분포를 갖는다. 제가 이 그래프 보고 뭐라 했어요? 구형파라고 했죠. 구형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 상은 개방되고 나머지 두 상은 직렬로 전원에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래프 해석하게 되면 한 상은 연결, 두 상은 연결. 그러니까 두 상은 연결, 한 상은 개방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그래프만 해석할 수 있으면 3번과 4번 중에 3번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저는 암기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를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 공무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규 문제가 그래도 꾸준히 출시가 되는 편입니다. 자격증과는 다르게 나왔던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나오지는 편이 아니에요. 몇 문제는 꼭 신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렸던 문제인데 다른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 풀었던 것 같은 데가 아니라 풀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살짝 바꾸어서 다른 문제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어렵게, 아니면 좀 더 쉽게 바꿔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격증처럼 무조건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못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까다로운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 이론과 전기 기기는 같은 과목이다 생각하고 연계해서 공부해야 된다 했었죠? 마찬가지로 자, 정연파 분포 이거 정연파는 우리가 뭐예요? 요런 파형이야 라는 것만 인식하고 딱 이거 보면 그런 모양인 것 같네? 라고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배울 때 이게 구형파고 뭐 이게 삼각파고 이게 뭐 톱날파고 이런 걸 좀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예요? 지금 바뀌고는 있어. 그리고 파형의 형태도 얘는 각지고 얘는 동그라네 요렇게만 구분을 하실 수만 있었어도 얘 곡선이 아니죠. 각이 져 있죠. 이거 정연파보단 구형파에 가깝겠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뀐다 해서 우리가 정연파만 공부했다고 해서 정연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시선을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사실 크게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에는 변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씩 끼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도 힌트는 꼭 주어져요. 이런 그래프를 삽입한 이유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좀 눈치 좀 채줄래? 이거 힌트니까 눈치 좀 채줄래? 하고 넣어놓은 거니까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이론도 마찬가지지만 전기 기기는 기출문제만 많이 풀으셔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극 60Hz 삼상 Y열선의 건선형 유도 전동기가 855rpm으로 전격 운전 중이다. 회전자 각 상저항 R2의 6배가 되는 저항을 2차 측에 추가로 접속하여 동일한 전격 토크로 운전할 때 회전수 RPM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8번에서 약간의 멘탈이 흔들리신 분들은 9번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문제입니다. 뭐예요? 지금 R2의 6배가 되는 저항이라는 말을 보고 R2를 6배 해줬구나 라고 착각하고 문제를 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6배가 되는 저항을 2차 측에 추가는 뭐예요? 더해줬다는 거죠. 6배의 R2, 즉 6R2를 바꿔준 게 아니라 교체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더해준 거예요. 그럼 즉 뭘로 바뀐 거예요? 7R2가 된 거다. 저항이 7R2가 된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힌트로 뭐 있어요? 전격 토크가 동일하대요. 자, 그러면 바로 건성형 유도 전동기니까 바로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토크는 뭐에 비례해요? 슬립과 저항 R2에 비례하게 되겠죠. 자, 비례식을 세웠는데 전격 토크, 동일한 전격 토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7R2로 변했을 때 슬립 2가 지금 이 비율은 서로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해야 왜요? 토크가 같아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 비율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즉, 이 값과 이 값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슬립만, 자, 슬립 1차 측만 구하게 되면 슬립 2차 측도 구할 수가 있겠죠. 왜요? 여기다 7 곱해줬으니까 얘한테도 7을 곱해주면 같은 비율이 되고 같은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립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ns 분의 ns 마이너스 n 해주면 되겠죠. 자, ns는 어떻게 구해요? ns는 극수 분의 120 주파수가 되겠다. 120F가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수 몇인데요? 8극, 8극이라고 하네요. 자, 8극 분의, 자, 120 써주시고요. 자, 주파수는 몇이래요? 60이라고 하네요. 60. 자, 요거 계산해주면 900 나오나요? 900. 예, 900이 나오겠네요. 900. 자, 900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대입해 줄까요? 자, 여기로 가서 S는 900 분의 900 마이너스 855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을 딱 해보면 900분의 45니까 0.05가 되겠네요. 0.05가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0.05를 넣어주고 여기다 S2는 그럼 뭐가 돼요? 7배니까 0.05의 7배 0.35가 되겠네요. 자, 0.35가 되겠다. 슬립2는 0.35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 슬립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전수 구하는 거죠. 회전수. 회전수는 어떻게 구해요? 회전수 구하는 방법은 자, n는 뭐예요? 요거 이용하면 되죠. 요 방식 이용하면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s n s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넣어주게 되면 0.65 곱하기 ns가 몇이에요? 900이네요. 900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9번은 조금 식이 복잡했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전수 구하고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봤죠. 정말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그림과 같은 컨버터가 정상 상태로 동작하고 있을 때 전압 전달비를 VI가 Vin이죠? Vin분의 Vout을 dTBD로 나타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 모든 소자는 이상적으로 동작하고 인덕터의 전류는 연속이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얼른 스위치를 보셔야 되겠죠? 스위치가 가로다. 그러면 부스터 아니면 벅부스터가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고, 자,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벅부스터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공식을 써주게 되면 Vout은 1 마이너스 D 분의 D V 인이 되겠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V 인분의 V 아웃이니까 이거 이렇게 넘기게 되면 뭐 남아요? 1 마이너스 D 분의 D가 나타나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네, 4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DTB 이거 나타내는 이거 어떻게 푸는지 다 표로 정리한 적 있었죠? 그거를 암기를 했다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번 회차 이제 7급 전기 기기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좀 앞으로 자주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번 5kVA 50Hz인 단상 변압기라고 하네요. 단상입니다. 자, 1차 전압이 3000V를 인가하여 무부하 운전 중이다. 무부하래요. 무부하. 그러면 무부하니까 전류는 어느 쪽으로만 흘러요? 여자되는 여자 전류 쪽으로만 전부 다 흘러가게 되겠네요. 자, 무부하니까 여자 쪽으로만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1차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저항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2차 변압기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왜요? 무부하니까 뭐 굳이 그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류 다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전류가 이쪽으로 전부 흘러 들어가게 되겠다. 그래서 여자 전류니까 이쪽으로도 흘러가게 되겠고 이쪽으로도 흘러가게 되겠다. 요거는 뭐예요? I가 될 것이고 이거는 I, 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철, 뭐 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뭐예요? 여자 어드민턴스, 그 다음에 Y0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여자 컨덕턴스, 요거네요. G0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다면 구분하기 쉬웠겠지만 우리 막상 시험 볼 때 그림 그리면서 풀지 않죠? 그냥 막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여자 어드민턴스가 뭐다라고 생각해요. 개념이 확실히 잡히신 분들은 이렇게 착각 안 하셨을 텐데, 자, 여자 어드민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죠. 그런데 시험 볼 때 약간 착각을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떨리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떨리고 그러니까 충분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뭘로요? 여자 어드민턴스가 이 친구, 즉 리액턴스의 역수인 서셉턴스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서셉턴스로. 왜냐? 여기 지금 아주 은밀하게 넣어놨잖아요. 어드민턴스랑 갑자기 컨덕턴스래요. 컨덕턴스는 뭐예요? G, 아래 역수인 거 반박에 떠올릴 수가 있는데, 자, 어드민턴스, 서셉턴스는 잘 들어보기 힘들죠. 어드민턴스는 좀 많이 들어봤어도 서셉턴스는 좀 보기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드민턴스를 서셉턴스라고 착각해서 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리액턴스의 역수는 서셉턴스가 되겠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은 필요 없겠죠? 그림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자 전류 구하는 거니까 여자 전류 임피던스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드민턴스로 나왔으니까 원래 오메 법칙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전류를 구하는데 우리 지금 여자 전류 뭘로 구하면 돼요? 자, Y0 여자 어드민턴스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역수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분해가 아니라, 자, 분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전류 어디 있어요? 전압 어디 있어요? 여기 1차 전압 3000V네요. 자, 3000V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곱해볼까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여기다가 대입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공 3개가 없어져서 어떻게 돼요? 공 2. 마이너스 2승만 남겠고 2개가 곱해져서 15가 되겠다. 1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인데 소수점으로 나왔네요. 하나, 둘, 0.15, 0.15. 그래서 3번과 4번은 정답이 아니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기 지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겠지만 좀 나눠서 할 때는 이렇게 꼭 구분을 하셔가지고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철선 구하면 되겠죠? 자, 철선은 뭐예요? 철선. 손해죠? 철의 손해. 그러니까 뭐예요? 컨덕턴스 G0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G0. 자, 지금 철선을 공식이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단위를 얼른 보세요. 얘는 전류 암페어니까 오메 법칙에서 전류 구하는 공식 사용하면 되겠다. 철선은 뭐예요? 와트잖아요. 와트는 뭐예요? VA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VI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VI로 계산하기에는 V는 나와 있어요. 근데 I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철에 흐르는 전류, 철에 흐르는 전류 있죠. 철선 전류. 그걸 또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VI 쓰지 않고 V랑 우리 컨덕턴스, 즉 저항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R분의 V 제곱해주면 되겠다. 이 공식을 바로 떠올리셔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분의 V 제곱하려고 했는데 컨덕턴스 주어졌으니까 역수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3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 상태로 나오는 거 보니까 3천은 크죠. 그리고 얘도 이제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서로 없어지는 거 인지하고 3 곱하기 10의 3승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10의 5 곱하기 10의 6승이네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네요. 그럼 딱 떨어지네요. 이 녀석들 약분되죠. 그죠? 그리고 제곱, 여기 제곱을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자, 제곱 이 친구는 넘어가야죠? 자, 9 곱하기 5가 되겠네요. 45. 제가 방금 실수할 뻔 했는데요. 제곱을 없애버려서 3 곱하기 5는 15죠? 라고 할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런 실수 진짜 많이 나와요. 저처럼 15다 라고 하는 실수 많이 나와요. 이거 15 나오네요? 이거 조금 악랄한 문제 같은데요. 이거 보니까 이런 실수를 유도한 문제 같아요. 자, 왜 15가 써있는지 몰랐는데 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악랄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이거 제가 그래도 보기에는 15가 없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1번이 15네요.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제곱 없애고 제곱 없앴다 하고 3 곱하기 5 해서 15 해서 0.15, 15 해서 1번 고르시면 안 돼요. 45 꼭 골라주셔야 된다. 자, 시험 볼 때는 막아 낀다 라는 말을 좀 많이 해요. 내가 진짜 막아 끼었나?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왜 제곱을 안 했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면서 제곱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풀어도 너무 이제 소심하게 풀어도 너무 기고만장하게 풀어도 안 되니까요. 적당하게 검토해가면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번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2번까지 조금 난해한 문제가 몇 개 나오긴 했어도 자, 12번에 숨통 튀우는 문제 하나 딱 나왔네요. 자,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 뭐예요? 안 좋은 거야. 작용의 반대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옳지 않은 거니까 좋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속의 분포가 왜곡된다. 자속의 분포가 왜곡이 되면 원래 자속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곡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역기전력 마이너스 L dt분의 di도 있지만 아까 했던 이것도 있지만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속의 분포가 어떻게 돼요? 왜곡되면 이상하게 되겠죠. 이상하게 되니까 안 좋은 거다. 자, 이상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동기 회전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한다. 자속의 분포가 왜곡됐으니까 이렇게 중성축이 어떻게 돼요? 왜곡되겠죠. 그러면 얘가 왜곡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비틀려가지고 회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연이 브러쉬가 닿게 돼서 마찰이 돼서 파괴가 되겠죠. 그럼 브러쉬가 닿게 되니까 이제 공극이 이상하게 뒤틀려 버리죠. 중성축이 반대해야 돼. 그러니까 중성축이 이렇게 잘 회전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틀어져 버렸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공극이 넓어지고 여기는 좁아지게 되겠죠. 그럼 그 공극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만나게 되겠죠, 브러쉬랑.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회전하는 거랑 브러쉬랑 만나니까 절연이 파괴되고 불꽃이 발생하겠죠. 스파크가 막 튀게 되겠죠. 그래서 1번도 안 좋고 4번도 안 좋고 3번도 안 좋고 2번을 보니까 발전기에서 유기기 전력을 증가시킨다? 유기라는 말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죠? 유기한다. 뭔가 버린다. 이런 말이니까 버리는 전력을 증가시키는 건가? 이럴 수 있겠지만 자, 발전기는 뭐예요? 전력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기 전력, 즉 전력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증가시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전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력을 생산하는 거고 전력 생성량이 증가한다? 오케이. 무조건 전기자 반작용을 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숨통이 트이는 문제로 사실 저처럼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 수 있어요? 1번 아니야. 2번 2번 유기기전력? 당연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2번에서 딱 체크하고 넘어가시겠지만
좀 잘 모르겠네? 3번? 오케이, 맞네. 이것도 3번 틀린 거야.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안 좋은 거야. 4번 안 좋은 거야. 오케이, 2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3번 스태핑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스태핑 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펄스. 자, 그리고 펄스 생각하면서 뭐 생각해야 돼요? 분당 회전수는 360도 분의 스텝각. 스텝각 곱하기 펄스 주파수. 요거 딱 떠올리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스태핑 전동기는 피드백 필요 없죠. 위치 정보 필요 없습니다. 펄스로 유추하니까요. 그래서 피드백 장치 없이 회전시킬 수 있다. 자, 분당 회전수는 분당 펄스 수는 반비례한다. 자, 펄스 주파수가 뭐예요? 분당 펄스 수죠. 그러면 분당 회전수랑 펄스 주파수는 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 중요한 건 요 분당 펄스 수 요 식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철심이 포화되면 여자 전류가 급격히 증가한다. 자, 이거 그래프 우리 맨날 그렸었죠? 맨날 그렸다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맨날은 안 그렸으니까. 자, 여기가 H, 여기가 B예요. 자, 그러면 철심이 이제 자속이 포화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좀 얇게 그릴까요?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 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 더 이상 포화되지 않는 이 지점을 뭐라 해요? 자속 포화된다 했죠? 자속 포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를 이제 자속 파이, 여기를 전류 I로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친구가 자속을 요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류는 얼만큼 나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색깔 다른 걸로. 자, 요만큼 나와야 돼요. 요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속을 요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류는 이만큼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전류는 무한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무한하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말이죠. 자, 전류가 상승하면 열 손실은 어떻게 돼요? 제곱이잖아요. 전류가 상승하면 제곱만큼 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은 기기에서 열은 뭐예요? 손실이죠. 변압기에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뜨거워지니까 변압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절연이 파괴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심이 포화되면 여자 전류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에서는 이제 자속 포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죠. 자, 전압 변동률은 부하 역률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좀 더 직관적이네요. 자,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세타가 뭐예요? 전압 변동률이죠. 전압 변동률에 뭐가 나와요? 코사인 세타 역률이 나오죠. 자, 역률이 나오니까 역률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상한 말이 되겠네요. 자, 철심의 저항률을 낮춰야 와전류 손실을 저감시킬 수 있다. 공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공식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철심의 저항률을 높여야지 와전류 손실을 저감시킬 수 있다. 로 하기로 했죠. 공식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항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도 아니고 3번이 아니고 자, 4번 변압기 온도가 최대 155도. 이거 표로 정리했었죠? 그래서 그 정리한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왜냐? 사실 이 문제에서 4번이 정답이었으면 너무나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을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서 했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 이렇게 껴놓긴 했지만 우리 이거 중요하지 않다 했는데 하고 통수 맞지는 않았죠. 뒤통수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1번이 완벽한 정답이기 때문에 이런 보기 문제에서는요. 정확하게 아닌 거 하나 껴놓고 어려운 거를 하나씩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정확한 거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극수 P인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동기 속도 NS, 회전자 속도 N, 슬립 S, 2차 입력 P2, 2차 동선 PC2, 기회적 동력으로 변환되는 출력 Pout은 Pout, 그 다음에 토크 T라고 할 때 관계식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뭐랄까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금 자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심리를 자극하냐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자극을 해서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식을 유도를 했는데 이 식이 진짜 틀린 걸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틀린 게 3개가 옳은 거니까 3개가 틀린 거죠. 3개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다.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좋겠네요. 자,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자, 슬립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슬립 구하는 공식이죠. 자, 슬립은 자, 여기다 최종 결과식 쓰고 여기다가는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슬립 구하는 공식 뭐예요?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제일 먼저 떠올릴 거 ns분의 ns-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 있나 봤더니 자, 분자 자리에 ns-n이 있죠? 그러면 뭐예요? 이 분모만 바뀌었다. 그리고 극수가 있네요. 자, ns는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극수분의 120 주파수 F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밖에. 얘도 밖으로 꺼내 볼게요. 자,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 취해 줘야 되겠죠. 120F 분의 P 곱하기 NS-N이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과식은 120F 분의 P NS-N이 되겠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 극수가 n 분자, n 분모에 있죠? 전혀 틀린 식이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 정도 유출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을 내셔야 됩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셔야 돼요. 더 이상 바꿀 게 없습니다. 자, n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이건 너무 쉽죠? 이건 너무 쉽습니다. 1-s n s가 되겠죠. 자, 지금 1-s ns는 있는데 밑에 여기 s를 붙이겠대요. 자, 그러면 전혀 다른 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2번은 그래도 조금은 넘어가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바로 넘어가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은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자, 3번부터가 이제 고비죠. 자, 3번을 딱 떠올리실 때 토크 나왔으니까 어때요? 토크 T는 오메가 S분의 P2. 자, P2 딱 보자마자 떠올리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풀어주면 오메가를 어떻게 풀 수 있어요? 2파이 F죠? 근데 F는 여기서 뭐예요? NS. 60분의 NS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 2파이 60분의 2가 아니라 NS가 되겠죠. NS분의 P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지금 나와 있잖아요. 파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 약분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찍찍해서 3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0 요거를 정리해주게 되면 30분의 파이 곱하기 n s분의 p2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 밖으로 꺼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파이 30 파이분의 30 곱하기 n s분의 p2가 됩니다. 정리하면 파이분의 30 곱하기 ns분의 p2가 됩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첨자를 여기다 올린 거예요. 식을 보면. 정말 아니죠. 요거는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유추가 가능했다 하면 3번도 아니구나를 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공식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3번 아니니까 넘어가자 이거라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4번까지 건드려 보시게 될 텐데 4번은 어떤 것 딱 떠올리시면 돼요. 자, P2 대 P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자, P2 대 PC2 대 Pout은 뭐예요? 자, 1대 S 대 1 마이너스 S가 되겠죠. 자, 그러면 P 아웃분의 PC2니까 요거잖아요. P 아웃분의 PC2니까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S분의 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NS 마이너스 N 나오니까 뭐예요? S에다가 뭘 넣어준 거예요? N, S분의 NS 마이너스 N을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넣어줘서 계산을 하게 되면, 통분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유추가 돼요. 유추하는 과정은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유추가 됩니다. 근데 유추하는 과정에서 요거 떠올리셔가지고 요 식을 만든 다음에 이 식을 요 식으로 대입해가지고 푸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틀린 걸 딱 아셨으면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가 제대로 식을 알고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푸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식을 만약에 연계되는 식을 많이 이해했고 많이 풀이를 해보셨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2차 측 무부하 전압이 220V인 단상 변압기에서 10ohm의 저항 부하를 연결할 때 전압 변동률이 10%이다. 이때 2차 측 전류는?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무부하 전압이래요. 무부하 전압. 그러니까 뭐예요? 부하가 없다는 거죠. 무부하 전압이 220V다. 근데 10ohm의 저항 부하를 연결했대요. 그럼 저항이 늘어난, 그러니까 지금 무부하 전압을 V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10ohm을 낀 전압을 V2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V2 프라임. 자, 그럼 전압 변동률 나왔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V2 프라임 분의 V2 마이너스 V2 프라임 곱하기 100.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100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0.1이 되겠네요. 0.1. 0.1. 자, 그럼 대입해 줄까요? 자, V2에는 220V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220V 주고 넘겨가지고 뭐 계산해 주면 요게 몇 볼트가 나오는지 200V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냥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몇 볼트? 0.1V니까. 예. 이 두 개의 차이가 0.1이 되는 거. 그건 딱 생각하면 200V가 되겠죠. 네, 문제를 많이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이런 스킬도 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근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관련 없어요. 저는 빨리 이제 이거 200 구하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안 하도록 하고 바로 200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V2 프라임이 200인 걸 알았어요. 자, 200인 걸 알았으니까 2차 측 전류는 어떻게 돼요? 오음의 법칙 사용하면 되죠. 저항 10이니까 바로 10 해주면 찍찍 20A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골라줄 수가 있겠죠. 자,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좀 착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착각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보기가 2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전압 강화가 20V네? 20V니까 2차 측 전압이 20일 거야 하고 풀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보기에 2가 없으니까 2번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내가 잘못 푼 거구나. 그냥 200으로 계산해버리면 되겠다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전격 출력이 3.5kW, 전원 주파수 60Hz인 4극 3상 농형 유도 전동기가 전부하 시 1750rpm으로 운전될 때 동기와트는?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 기계적 손실은 무시한다 라는 말 보이자마자 어떻게 해요? 전격 출력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요? 출력이니까 기계적 손실을 빼줘야 되겠죠. 전격에다가. 그래야 진짜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기계적 손실 무시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기와트는 뭐예요?
입력이죠. 2차 측 입력이기 때문에 2번, 1번은 답이 아니겠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이고, 자, 동기와트 구하는 공식 뭐예요? S 1 마이너스 S 분의, 자, 저거 출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슬립만 구하면 문제 풀 수 있겠다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슬립은 뭐예요? 이건 너무나 많이 했죠. ns분의 n ns 마이너스 n이 될 것이고, ns는 이거 이용해서 풀면 4분의 120 주파수니까 1800이 되겠네요. 1800이 되고, 여기다가 1800이랑 1750 빼면은 18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요거 계산하면 3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36분의 1이 되고,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36분의 35가 될 것이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36분의 35분의 10분의 35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350분의 35 곱하기 3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약분 되니까 10이 남네요. 그럼 결론은 3.6 킬로와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3.6 킬로와트.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유도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유도하게 되는 것까지는 좀 시기 어렵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했던 뭐 P2, 그다음에 PC2, 그다음에 Pout. 네, 그거를 뭐 이제 아까 뭐 1대 S대 S, 1-S 그걸로 했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건데요.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주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풀이만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풀이를 이제 궁금해하시면 이론 시간에 아무래도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기는요, 또 한 번 설명드리지만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좀 헷갈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 공무원 시험 문제, 공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자세한 것보다는 그냥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도된 식을 그대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자, 유도된 식을 알고 있었더라면 푸는데 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17번 난이도 자체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변압기 단락 조건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운전 상태는, 아무래도 끝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좀 높은 상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단락 조건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에서 발생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운전 상태까지 알아야 되는, 두 개를 알아야 되는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압기 단락 조건. 자, 여기 앞에는 뭐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부하 R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R이 0이 되는 거예요. 0. 그죠? R이 0이 되는 게 됩니다. R이 0이 되는데, 근데 이 R은 S분의 1 마이너스 S R2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값 뭐예요? S가 0이 되면 안 되죠. S가 1이 되는 값, 즉 슬립이 1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변압기 단락 조건은 슬립이 1이 됐을 때예요. 근데 그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 슬립이 1일 때 유도 전동기의 운전 상태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동시, 정지시, 기동하거나 정지시죠. 자, 근데 기동할 때 정지시 같이 묶어야 되겠죠. 왜요? 기동하는 것 자체가, 운전하고 있는 친구를 기동할 수 있나요? 이미 기동하고 있는 친구는 기동할 수가 없어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동할 때, 그때 그 순간을 기동시라고 하죠. 만약 돌아가고 있는 걸 기동시라고 하면 안 되죠. 정지해 있던 걸 돌아가는 순간을 기동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시와 기동시를 같이 묶어서 보고 그때가 슬립이 1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동시랑 정지시, 즉 멈춰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전격 운전이에요? 아니죠. 운전하고 있는 건 안 된다 했잖아요.
얘 운전하고 있나요? 구속 운전이래요. 뭐래요? 멈춰 놓았다는 소리예요. 구속했다.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다. 그걸 구속이라 하죠. 그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기동시 정지시랑 같은 거 구속 운전. 이것도 많이 공부했었죠. 자, 근데 슬립이 1일 때 구속 운전 떠올리시는 건 쉽지만 변압기 단락 조건과 운전 상태를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도 꽤나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뒤에 번 문제가 어렵긴 어렵죠.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크 같은 동기발전기의 페이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페이저도를 나오고 이게 발전기인지 전동기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요 상태에서 반대가 되면 전동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좀 해석하는 문제로 나오게 됐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올라간 문제인데 한번 1번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신규 문제보다도 이제 심화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1번 2a 코사인 델타는 vs이면 무효전력은 0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델타죠? 코사인인지 아니 세타인지 델타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델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델타기 때문에 요 각도를 보면 되겠죠. 코사인이니까 요게 되겠네요. 자, 그럼 즉 지금 vs가 요거가 되겠죠. 여기가 되고 요게 요렇게 됐네요. 요거랑 지금 2a 요거잖아요. 이거랑 지금 vs랑 같아진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게 여기로 붙는다는 소리죠. 그럼 코사인 각도 이제 여기가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위상차가 없어지네요. 여기 붙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R만의 회로? 즉 뭐예요? 무효전력은 0이 되고 유효전력만 남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자, 2번 최대 출력 전력은 부하각 델타는 90도에서 발생한다. 자, 이거는 요거 볼 필요도 없이 어떤 것 떠올리시면 돼요. XS분의 2V 사인 델타 보시면 되죠. 자, 델타가 90도일 때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90도에서 최대 출력 전력이 발생하게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은 넘어갈 수 있는 보기 중에 두 개가 보기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3번과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IA가 VS보다 위상이 뒤지면 양의 무효전력 값을 갖는다. 자, 3번도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기가 너무 쉽네요. 이게 그림 나오고 이게 나왔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거지. 결국 뭐예요? 자,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뒤지면 느리면 양의 무효전력, 즉 L의 값을 갖는다. XL이나 L, XL로 표시하는 게 더 좋겠네요. XL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음의 무효 전력은 뭐예요? XC죠? 우리 이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플러스 JXL 마이너스 JXSXC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그래프 그릴 때도 전기자격에서 그릴 때도 여기가 J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J라고 표시하고 여기는 XC 여기는 XL로 이렇게 표시하고 여긴 R 이렇게 표시하죠? 예, 실수분, 허수분. 그래서 표시할 때 항상 우리가 전기 기기에는 코일이 많으니까 인덕턴스가 더 많으니까 용량성보다 코일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표시해요? 얘를 길게, 얘를 짧게 표시하고 둘이 더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얘가 뭐다? 지상. 그래서 우리 전류는 지상이 더 많아요 라고 했고 그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어요? 진상용 콘덴서를 껴줘서 역률 개선을 한다 이런 표현 썼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이제 사실 자격증에서는 전력공학이랑 설비에서 한 번 더 하게 되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 잘 하실 텐데 공무원에서는 전력과 설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한 번 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거 양의 무효전력, 음의 무효전력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은 생각하면서 풀으셔야 된다. 자격증처럼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 자격증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로 많이 바뀌고는 있는데요. 공무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3번이 맞죠? 위상이 뒤지면 오케이 맞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4번을 보게 될 텐데요. 자, XSIA 사인 세타와 XSIA 코사인 세타는 각각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요거죠? 그럼 여기서 봐야 되고, 그럼 세타가 나왔는데요. 자, 세타. 지금 우리가 이 각도가 세타일까요? 이 각도. 이 각도가 세타면 이 말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 각도가 세타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꼴이죠. 닮은 꼴 삼각형이에요. 왜요? 막곡지각이니까 같은 각이죠. 같은 각. 자, 그리고 여기는 직각, 여기도 직각이네요. 자, 그러면 삼각형은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몇 도가 돼요? 여기 각도 90도. 여기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요게 될 것이고 사인 세타는 요게 될 거예요.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요거고 사인 세타가 요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세타가 여기라면. 하지만 세타가 여기니까 요렇게 된다. 즉 반대가 돼야 되겠죠. 사인 세타가 무효 전력, 코사인 세타가 유효 전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렇죠? 그럼 이거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심화된 문제는 맞는데요. 너무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의도하셨는지, 출제자가 의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4번 보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우리 사인 세타를 뭐라 해요? 무효 전력, 코사인 세타를 유효 전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4번 뭔지도 모르고 읽어봤다라고 해도 사인 세타 무효 전력, 코사인 세타 유효 전력 아닌가? 하고 찍었던 분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쉽게 생각해가지고 쉽게 생각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물론 풀이 방식은 아예 달랐지만 4번이 어떻게 보니까 우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출제자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그냥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무브화에서 유기기전력이 200V인 타여자 직류발전기의 자속을 2배로 하고, 자, 문제 다 읽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여자. 자, 타여자는 이제 전류가 어떻게 돼요? 부하 전류가 뭐가 돼요? 전기자 전류가 되겠죠. 자, 직류발전기의 자속을 2배로 하고 회전 속도를 2분의 1배로 하여 부하 전류가 50A가 흐를 때 단자전압 볼트, 단자전압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전기자 저항은 0.15,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하는 2V이고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 문제를 딱 보게 되면은 부하 전류가 50, 오케이, 전기자 전류 50A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전기자 저항이 0.1이네요. 그럼 0.1 곱하기 부하 전류가 뭐예요? 전기자 전류잖아요. 그래서 0.1 곱하기 50해서 뭐가 나와요? 전압이 하나 나오겠죠? 5V가 나오겠네요. 자, 5V가 나오게 되고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가 2V, EB는 뭐예요? 2V, 2V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두 개 빼줘야 되겠죠. 우리가 구한 단자 전압에서 이거를 빼줘야 돼요. 왜요? 단자 전압 V는 E 마이너스 I, A, R, A가 될 것이며 거기다가 E가 아니죠. 대문자 2라 쓰면 안 되죠. EA 마이너스 EB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손실. 그래서 뭐예요? 전압 강화 다 빼주면 단자 전압이 나오게 되겠다. 자, 요거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5V고. 자, EA는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했으니까 여기는 0이 되겠네요. 0V. 자, 그리고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는 2V니까 2V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뭐 구하면 돼요? 자, 지금 전압 하나 구해서 유기기전력 구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요거 다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유기기전력이 200V래요. 근데 무부하에서 유기기전력이 200V인데 자속을 2배로 하고 회전 속도를 2분의 1배로 줄였대요. 자, 그럼 유기기전력 E 구하는 공식. 자, 어디에요? 타여자니까 K, 기계 상수, 파이. IA예요? IA면 토크죠. 자, 토크니까 안 되고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K 파이 그 다음에 N을 곱해주면 유기기전력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공식이죠. K 파이 N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파이를 2배로 해야겠대요. 자, 그러면은 K 파이 K2 파이가 될 것이고 N은요 2분의 1N 2분의 1배니까 그러면 뭐예요? 약분돼서 결국은 뭐예요? K 파이 N 즉 200V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유기기전력 200V 200V 빼기 5V 2V 하면 총 몇이나요? 193V가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기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전기 이론보다 어려웠다, 까다로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에서 딱 알 수가 있겠네요. 전기기기는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겠다. 왜요? 타여자가 부하전류와 전기자 전류가 같은 거.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이라는 말. 그리고 단자전압이라는 말. 같은 전압이잖아요. 그리고 브러쉬 강화. 전기자 반작용. 이게 전기자 반작용, 이게 브러쉬 강화.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이런 걸 여기서 다 찾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이 타여자에서는 이렇게 되겠지만 다른 데서는 이게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기기만큼은 좀 이론을 들으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전기기기 이론에서 지금 문제를 풀면서 느낀 거겠지만 전기 이론에 대한 좀 상식을, 전기 이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풀리는 문제가 꽤나 많았죠. 그 이유가 전기 이론을 토대로 전기기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는 안 되겠다. 이론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총평을 내리자면 전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번에는 좀 평이했다, 난이도가 평이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기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몇몇 섞여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기기에서 원래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조금 심화된 문제로 어렵게 출제된 게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기 이론이 쉬웠던 만큼 전기기기가 그 일반적인 난이도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풀이하는 시간도 전기기기가 너무 길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기서 전기기기, 전기이론, 기출문제풀이, 공개문제풀이죠. 공개문제풀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